안녕하십니까.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들어온 뉴스들을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초수퍼로 짠다는 내용입니다. 510조 플러스 알파 내년 초수퍼 예산 추진이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내용은 최대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올해보다 60조 늘린 230조까지 논의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요.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의 정책 의지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뉴스입니다. 그 아래쪽에 홍콩 공항 이틀째 오일 스톱, 중국 테러리즘 조짐 무력 투입 시사, 이런 제호의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홍콩 시위대 수천 명이 홍콩 공항을 점거하고 있고 그래서 항공대란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한일 차관급 광복절 직후 회담할 예정이라는데요. 제3국에서 강제징용 배상안 논의한다. 그런 계획이랍니다. 회담 장소로는 영국령 괌이 유력하고 정부는 이달 말 G7 정상회의 개최 전에 김현정 등 미국 유럽본에서 여론전을 펼친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한편 그 아래쪽에 63%에서 58%로 3년 새 쪼그라든 중산층이란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중산층이 58%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라고 하고요. 저소득층은 2% 늘면서 역대 최대가 됐다고 합니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나라 경제가 안정될 것 같은데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정부 예산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전 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은 130조, 문 정부는 3년 만에 늘릴 기세라고 한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네요. 2년간 예산 70조 늘린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에는 530조 편성에 평균 증가율이 8.3%에 이를 거라고 하네요. 그것도 기업 간 이익은 급감하고 법인세 세수가 줄어서 적자 국채를 더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 하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8월 13일 날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로 기습 발사를 했다. 북 발사대 탐지조차 쉽지 않았다. 그런 내용의 기사가 꽤
비중 있게 다뤄져 있습니다. 이어서 한일 경제 갈등에 관한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이 수출 많이 하는 103개 품목 1. 모두 대체 가능하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이 103개가 있는데 이걸 모두 대체가 가능하다 일본은 그런 내용의 기사고요. 또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디램 경우는 일본이 작년에 수입한 디램 중에 한국산 비중은 21%에 불과하다. 일본이 수입한 반도체 60%가 대만산이다. 그런 기사입니다. 어제 소개한 기사입니다. 그 탈북한 모자가 굶어 죽었다 하는 기사가 어저께 나와 있었는데요. 그 후속 기사가 오늘 사회면에 실렸습니다. 지원기간 5년 끝났다고 굶주리던 탈북 모자에 모두 무관심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마 이번에 일을 당한 모자 어머니와 아들은 한국에 들어온 지 5년이 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원 기간이 5년이다. 5년이 끝났다고 굶주리고 있는 탈북 모자에게 모두 무관심하게 반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사회면 기사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에 일본인 입국자가 작년 대비 19.2% 증가했다. 8월에도 12일까지 16% 증가했다.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정부는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도 민간인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다 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은 전교조 관련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서울 공모교장 이번에도 한 명 빼고 다 전교조 출신이랍니다. 내용은 이번에 선발한 공모교장이 7명인데 6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관한 전교조 출세 코스로 시스템이 정착이 돼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국제면에서 기사 2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국이면 어려워진다. 소득교육 수준 낮으면 불어. 10월 15일부터 심사에 적용하고 주한 미대사관
이민국 내달 폐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네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지요. 플래시도 도밍고 테너가 여성들을 30년간 성추행한 의혹에 맞닥뜨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악가 등 9명의 여성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기사가 30대 그룹 계열사 CEO와 중기대표 67명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기사화됐습니다. 제목은 소재 부품 1년 내 공급 안정화 어렵다. 정부, 기업 현실 너무 모른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장 석 달이 문제인데 국산화만 강조하면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수입처 다변화, 해외 법인 통한 우회 조달로 대응해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협력사 발주, 자체 R&D 등 국산화 계획은 27%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기업의 목소리는 소재 부품 1년 내 공급 안정화하는 게 어렵다 하는 그런 쪽입니다.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 해킹으로 20억 달러 탈취, 한국의 최대 피해, 이런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이걸 풀이하면은 북한이 해킹으로 20억 달러를 탈취했는데 그 가운데 한국이 최대 피해자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UN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내용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일본 고베대의 김우라간 교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극우 아베 물러나도 일한 문제 해결 안 돼. 더 먼 나라 둘 수도.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아베가 그만둔다고 그래도 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QLED TV 작년보다 2배 넘게 팔렸다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삼성 QLED TV가 상반기 판매량이 200만 대를 돌파했다는군요. 프리미엄 TV 모델 다양화하고 수익 점유율 두토끼 잡기 포석을 뒀는데 중국산 저가 공세에도 점유율을 지켰다. 그런 내용입니다. 책 읽으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3,100억 원을 들여서 시립도서관 5곳을 짓는다 하는 뉴스입니다. 책을 많이 읽을수록 국민들의 지혜로움은 더 올라갈 테고
그 수단이 도서관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서울시가 3,100억 들여서 시립도서관 5곳을 짓는다 하는 기사는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가 않았군요. 서울 시내에 5개 시립도서관이 들어서면 도서관 수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 아침에 들어온 뉴스들을 간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입니다. 감사합니다.